지난달에 제가 특허 철학을 강의를 하겠다고 하고 특허와 관련돼서는 여러 가지의 도가 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특허 제도의 도가 있고 또 특허 제도는 왜 존재하며 이 특허 제도는 어떻게 가동되고 무엇을 희망하는가. 그리고 특허는 또 그러면 왜 존재하고 특허 이거는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가. 발명의 도는 무엇이고 발명자의 도는 또 무엇인가. 그 발명자를 도와주는 변리사의 도, 그리고 또 모방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남한테 욕들이 묵지 않고 자기의 모방을 철저히 잘할 것인가. 특허 괴물, 특허권자의 도, 이런 각각의 도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 특허 제도의 도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구체적으로 여러분들과 잘 말씀 나눴고요. 오늘은 이 특허의 도에 가지고 다룰 겁니다. 특허의 도, 특허 철학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저와 함께 토론하고 여러분들이 알고 오셔야 될 것은 특허라는 것은 왜 존재하고 이 특허를 어떻게 잘 이용해야 되는 것이고 이 특허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운영을 하실 때 특허의 본질적인 부분을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오늘 좀 깨우치는 그런 시간이 될 텐데요.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가 특허에 대한 이야기도 있지만 그 철학이기 때문에 특허가 가지고 있는 그 철학적인 배경을 설명하는 게 제가 주로 중국 고전을 많이 가져다가 인용을 합니다. 중국 고전 중에서도 되게 어려운 노자 도덕경이 많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보면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성분들이 남자들이 하는 이야기 중에 제일 참 지겹고 듣기 싫어하는 이야기가 첫째가 군대 이야기죠. 둘째가 축구 이야기입니다. 제일 듣기 싫은 거는 군대에서 축구한 이야기죠. 여러분들이 이게 특허라는 것도 굉장히 어렵고 피곤한 어려운 주제입니다. 철학은 더 그렇죠. 거의 특허 철학이라면 여러분들에게 군대에서 축구한 이야기 정도 수준이 될 겁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제 여러분이 느끼셔야 될 것은 철학을 공부하자는 것도 아니고 특허를 공부하자는 이야기도 아닌 것도 아니고 하여튼 둘 다 공부를 하는데 특허를 빗대어 가지고 동양 고전을 공부 좀 한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고요. 동양 고전을 빗대어 가지고 특허를 공부한다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도덕경이라든지 이런 어려운 그 고전을 또 특허를 빗대어 이야기하면 되게 쉽게 이해가 됩니다. 또 동양 고전을 가지고 특허를 설명하면 또 특허가 되게 쉽게 이해됩니다. 과연 그렇게 쉬운지 안 쉬운지 여러분 꼭 제대로 한번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특허의 도입니다. 특허라고 하는 것은 성과 같습니다. 비즈니스의 성. 자, 성이라는 게 뭡니까? 자, 여러분 성을 샀다고 생각합시다. 이런 성을. 성을 왜 샀지요? 나쁜 놈들이 쳐들어오는 것을 막으려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적들이 들어오지 말라고. 들어오지 말라고 한다는 이야기는 무슨 말입니까? 이 성 안의 땅을 내가 오로지 내 마음대로 지배를 하겠다는 거죠. 아는 마음대로 내가 마음 놓고 지배를 하고 안심하고 편안하게 지배를 하고. 바깥은 어떻습니까? 지배를 안 하겠다는 이야기죠. 맞습니까? 예, 그렇죠. 그러니 특허라고 하는 것은 이 자기가 배타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한계를 말합니다. 배타적으로. 남의 간섭을 받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배타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이 한계를 말합니다. 그럼 이게 커야 되겠습니까? 작아야 되겠습니까? 커야 되겠죠. 되게 커야 됩니다. 그리고 넓을수록 좋습니다. 그러고 이게 개나 소나 들락거리면 어떻습니까? 개나 소 들락거리면 안 좋은 성이 부실한 성이죠. 그래서 아무도 튼튼한 성이어야 됩니다. 넓고도 강한 성이어야 됩니다. 성을 이렇게 넓고 강하게 쌓는 거 아주 매우 중요하죠. 넓어야 되죠. 자, 그런데 여러분 성을 쌓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성을 한번 쌓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제일 먼저 뭐가 고민이 됩니까? 장소죠. 그 장소 중에서도 제일 먼저 고민되는 건 얼마나 넓게 쌓을 것인가죠. 내가 가질 수 있는 거는 최대한 마음 놓고 마음껏 넓게 한번 쌓아보고 싶다면 정말 열심히 쌓아야 될 겁니다. 그런데 평생 쌓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뭐 시간이 오늘밖에 없을 수도 있고 한 달밖에 없을 수도 있고 1년밖에 없을 수도 있고 주어진 시간이 한계가 있는 거죠. 그리고 내가 역량으로 사람을 내 혼자서 해야 될 경우도 있고 여러 사람 데리고 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역량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럼 한계가 있을 때는 우리가 선택하는 방법이 뭡니까? 버려야 되죠. 뭔가를. 버려야 됩니다. 내가 얻을 것과 버릴 것을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게 불사부덕입니다.
버리지 않으면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얻는다고 하는 것의 반드시 얻는다고 하는 것의 다른 거울 대칭으로 되는 것이 버리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얻는다 하는 것은 반드시 버리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불사부덕이라 하는데 이게 중국 사람들에게는 일상 언어로 들어 있습니다. 이게 사덕이라고 하는데 셔더라는 말입니다. 그 중국어로 이 사덕이라고 하는 말을 중국 사람들은 되게 많이 씁니다. 그래 버려야만 얻을 수 있다. 먼저 베풀어야 채워진다는 이 철학적인 말이 중국을 사전을 찾아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아깝지 않다. 미련이 없다. 기꺼이 뭐하다. 이런 말로 쓰입니다. 사덕이란 말이. 그래서 터클은 내가 넓은 땅을 가지고 뭔가를 내 비즈니스 영역을 확보한다 하는 어떤 그런 그 기존에 없던 내 땅을 내 영역을 구축하는 그런 의미가 있긴 하지만 반드시 거기에는 버린다는 것이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버리지 않으면 얻을 수가 없습니다. 사덕입니다. 그래서 이 터크라고 하는 것은 얻는 땅과 버린 땅의 경계 표시입니다. 그래서 특허증을 여러분 특허를 받으면은 특허를 딱 받으면은 내가 권리를 가졌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권리를 바깥에 있는 버린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특허증은 권리증이라는 생각을 갖기 전에 이걸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권리 포기증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특허가 있는 성을 쌓은 그 바깥은 내가 버린 것이다. 내가 조금만 더 신경을 쓰고 마음을 먹었으면 성을 조금만 더 넓게 쌓았으면 내 땅이 될 수도 있었을지도 모르는 그런 겁니다. 아니면 어떤 이유 때문에 절대 내 땅이 될 수도 없는 것도 있겠죠. 옆 사람 땅이거나 뭐 이런 것이 그런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특허를 보면 내가 뭔가를 버렸구나. 특허를 내가 내 권리로서 확보하지 못하는 영역이 존재하는구나 하는 걸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특허는 권리 포기증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이제 오셔가지고 제 이야기를 오늘 뭐 지금부터 또 엄청나게 많이 할 건데요. 그 중에서 오늘 한 가지만 딱 듣고 기억해 가야 되겠다. 이러면 뭘 기억하면 좋겠습니까? 방금 말한 이걸 기억하십시오. 특허는 권리 포기증이다. 특허 내용을 보고 내가 어떤 권리를 가졌다고 하는 것 자체는 나머지 내가 가질 수 없는 영역이 분명히 존재한다. 그래서 특허 침해냐 아니냐를 판단할 때는 침해냐 아니냐 판단할 때는 내 권리 안에 들어왔느냐 아니면 내 권리 바깥에 있느냐 하는 것을 판단하는 겁니다. 특허는 사덕입니다. 사덕. 버림과 얻는 것의 경계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 도덕경 제11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유지위리요 무지위용이라. 이 유라고 하는 것은 있음이라는 거고 무라는 것은 없음이라는 비움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있음이라는 것은 이로움을 위한 것이고 비움은 쓸모를 위한 것이다. 이런 말이 있는데 요 내용을 제가 그대로 이렇게 갖다 옮겨놨습니다. 30개의 바퀴살이 하나의 바퀴통, 바퀴통이면 이 바퀴 전체 테두리입니다. 바퀴통과 결합되나 그 속은 비어 있었어. 이 속이 비어 있습니다. 비어 있어서 수레로서 쓸모가 있게 된다. 그리고 찰흙을 개어서 그릇을 만드나 그 속이 찰흙의 질그릇이 그 속이 비어 있기 때문에 그릇으로 쓸모가 있다. 그릇으로 쓸모가 있는 거죠. 문과 창을 내가 방을 만들었는데 그 속이 비어 있어서 방으로서 쓸모가 있다. 그러므로 있음은 이로움을 위한 것이고 비움은 쓸모를 위한 것이다. 되게 철학적인 말이죠. 없어야만이 쓸모가 있는 것이죠. 방도 그렇고 그릇도 그렇고 이 바퀴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발명을 한다, 기술을 개발한다라고 할 때는 뭘 위해서 하는 겁니까? 자, 발명은 왜 합니까? 편리성, 그렇죠. 그런데 어떤 편리를 위해서 한다는 이야기는 편리 이전에 뭐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까? 불편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발명이라고 하는 것은 불편한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수단은 문제를 해결하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할 수단을 계속 만들어냅니다. 만들어낸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있음이죠. 그런데 있는 것을 가지고 이 발명을 가지고 특허를 만들 때는 어떻게 합니까? 성을 쌓는 거죠. 테두리 성을 쌓는 겁니다. 속을 어떻게 해요? 비우는 거죠. 내가 가진 속을 비우는 거죠. 비움을 만드는 거예요. 특허는 비움을 만드는 것이고 발명은 어떻습니까? 있음을 새로운 해결책을 만드는 겁니다. 발명은 유를 추구하는 것이고 특허는 무를 추구하는 겁니다. 그래 이게 이제 이 특허라고 하는 것은 그릇입니다. 그 안에 누군가 들어오면은 성과 같습니다. 누군가 들어오면은 특허 침해가 되는 것이고 내 땅을 경계를 삼은 거죠. 우리가 땅을 경계를 해서 만들어 두면 침해가 되는 것이고 밖에 있으면은 침해가 아닌 것. 이 특허는 그런 그릇과 같은 성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고 발명이라는 것은 해결 수단을 말하는 겁니다.
자, 이제 이걸 우리가 다시 한번 제가 또 설명을 한번 드려보면 이제 이렇게 설명하면 되겠죠. 문제 해결이라고 우리 산을 오르는 정상이라고 산 꼭대기라고 생각하십시다. 자, 산 꼭대기, 산이 있습니다. 산 꼭대기에 오릅니다. 산 꼭대기에 오를 때는 뭐가 필요합니까? 올라갈 때 길이 필요하죠. 여러분 산 꼭대기에 오르기 위해서 길을 냅니다. 길을 하나만 있으면 산 꼭대기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길은 여러 개가 필요 없습니다. 하나만 올라오면 하나만 있으면 산 꼭대기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산 꼭대기에 올라가는 건 좋은데 이 산을 아무도 못 올라오게 하고 싶다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길 하나를 가지고 없애버리면 됩니까? 다른 길이 또 있을 수 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산을 삥 둘러싸가지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을 쌓아버려야 되죠. 아무도 못 들어오게. 아무도 못 들어오게 성을 쌓은 것은 우리가 특허라고 그래요.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한다. 그런데 길을 냈죠. 그 길을 뭐라고 그럽니까? 그 꼭대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길을 뭐라고 그럽니까? 발명이라고 그러고 있습니다. 이제 이해가십니까? 발명과 특허의 차이는 그런 겁니다. 발명이라고 하는 것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는 길과 같은 것이고 특허라고 하는 것은 산에 오르지 못하도록 만드는 성과 같은 것입니다. 그 성이 사람들 잘못하면 꼭대기 아주 조그만 성이 될 수도 있고 잘하면 어떻습니까? 아주 큰 성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대리사들은 여러분들이 만들어낸 조그만 길 하나를 가지고 이야기를 듣고 어떤 성을 쌓을 것인지를 고민합니다. 큰 성을 쌓을 수도 있고 작은 성을 쌓을 수도 있고 부식이 무너지는 아주 약한 성이 될 수도 있고 아무리 무슨 짓을 하더라도 무너지지 않는 튼튼한 성이 될 수도 있습니다. 대리사들이 쌓는 성은 그렇게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고 튼튼할 수도 있고 약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발명이라는 것은 산에 오르는 길과 같은 것이고 특허라고 하는 것은 산을 오르지 못하게 막는 성과 같은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이 노자의 도덕경에 있는 말이 이 특허를 그대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게 5월 1일 날 기사입니다. 이 기사의 내용은 애플이 퀄컴에 4.5 빌리언, 그러니까 45억 불을 갖다가 특허 문제를 합의를 보고 돈을 주기로 했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여러분 그 45억 불이라는 돈이 그러니까 그 1빌리언이 한 우리나라 돈으로 1000달러 잡으면 한 1조 정도 됩니다. 그럼 4.5 빌리언이면 1000달러 잡으면 4조 5천억 원입니다. 애플이 퀄컴에다가 4조 5천억 원을 주겠다고 한 겁니다. 그 특허 분쟁을 3년 전부터 벌여가지고 지지고 뽑고 싸우다가 이제 그렇게 해결하기로 한 겁니다. 4조 5천억. 1000달러 잡을 때 지금 한 1200달러 잡으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5조 4천억입니다. 여러분 5조 4천억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돈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이 특허로 가지고 이 합의금은 생돈이잖아요. 매출이 5조 4천억이란 말도 아닙니다. 그러면 5조 4천억의 그 생돈을 만들려고 그러면은 물건을 얼마나 팔아야 되겠습니까? 자, 10% 이익이 남긴다 싶으면 10배를 팔아야 되는 거죠. 10% 정도 이익을 남기는 회사를 혹시 가까이 본인이 다니시거나 하는 회사 있습니까 혹시? 아무도 없으시군요. 얼마 전에 신문에 보니까 1000원 팔아가지고 1원 남는다 뭐 기업들이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럼 0.1%죠. 만약에 1%가 남다 하면은 540조를 팔아야 됩니다. 매출이 540조. 우리나라 1년에 예산이 얼마 되는지 아십니까? 440조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 1년 예산보다 훨씬 많은 매출이 있어야 되는 거죠. 애플의 시가총액이 1000조 정도 됩니다. 천조를 넘어섰다가 다시 내려왔습니다. 1000조가 좀 안 됩니다. 우리나라 돈 1000조. 1000조가 아니고 1테라. 1테라 달러입니다. 1테라 달러. 달러를 갖다가 내려 그게 1000조 정도 됩니다. 그 자기의 그 시가총액의 절반 정도를 매출을 해야 이 손해를 갚을 수가 있어요. 합의금을. 어마어마한 돈이죠. 애플이 그걸 주고 싶겠습니까? 그거 왜 주겠습니까? 줄 수 없어요. 안 주고는 베길 방법이 없으니까 주는 거죠. 그 아까운 돈을, 그 어마어마한 돈을 애플이 주기로 한 겁니다. 도저히 피할 수 없는 겁니다. 퀄컴은 물건을 하나도 안 만들고 전 세계적으로 삼성이나 저는 애플 같은 통신회사들로부터
다 돈을 받아가는, 특히 이 5G가 이제 나옴으로 해서 뭐 또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들일 것이다. 또 애플이 이 퀄컴과 합의를 보지 않을 수 없었던 상황은 이 그 5G 때문에도 또 영향을 미친 겁니다. 이 피할 수 없는 특허, 이 거물과 같은 이런 특허, 이런 것을 천망이라 그럽니다. 천망. 이 도덕경 73장 이런 말은 천망회회 소위불시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하늘의 거물은 회회 크고 숨기지만은 빠트림이 없다. 하늘의 거물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큰 거물이 세상을 하다 탁 덮어 가두는데 구멍이 생기고 크고 이런 것이 보이지만 절대 빠져나가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퀄컴의 특허가 그런 겁니다. 퀄컴의 특허가 그렇기 때문에 난다긴다 하는 세계에서 뭐 최고의 그 시가총액을 자랑하는 그런 큰 기업이 꼽다시 5조 4천억 원을 물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미 뭐 돈을 많이 벌어놨기 때문에 뭐 애플 같은 경우는 그렇겠지만 저 돈을 가지고 살아남을 수 있는 기업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서 5조 4천억 정도의 매출을 할 수 있는 회사도 그렇게 몇 개 안 될 겁니다. 매출을 할 수 있는 회사. 이익을 남긴 회사는 따지고 보면 몇 개 되지도 않겠죠. 한두 개밖에 안 되겠죠. 특허의 이상은 이렇게 천망과 같은 겁니다. 하늘의 거물. 탁 덮어놓으면 꼼짝없이 돈을 내놓는 그런 하늘 거물 같은 것이죠. 그건 이상입니다. 그런 이상적인 특허는 정말 이 퀄컴이나 이런 회사들 아니고는 드물죠. 그 외에도 뭐 표준 특허나 이런 게 있는데, 그래서 특허의 등급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도덕경 17장에 나오는 말인데, 태상은 하지 유지요, 기차는 친히 예지요, 기차는 외지요, 기차는 모지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이 뭔 뜻이냐면, 태상은 아래 사람들이 그 존재만을 안다. 그 존재만을 알고, 그 다음은 아주 친하고 그걸 좋아하는 거죠. 그러고 예지, 칭송하고, 그 다음은 무서워하고, 그 다음은 아주 업신여깁니다. 모욕하고 업신여깁니다. 이게 이제 이 말은 원래 군주의 덕목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 노자가 하신 말씀인데, 보통 여러분 군주라든지 CEO라든지 리더들이 아래 사람들로부터 어떤 대접을 받느냐? 정치인, 경쟁사, 거래처, 배우자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가족들을 살다 보면 그 사람이 있는 것만 아는 정도, 공기나 물처럼 그 정도 같으면 그게 가장 좋은 정치라는 겁니다. 그러고 그 사람을 좋아하고 칭송하고 좋은 사람이라고 칭송하는 것 그 다음이고, 그 사람을 두려워하고 따르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 다음이고, 아예 업신여기고 모욕하는 것은 그 가장 최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생활이나 이런 거 뭐 어디 회사 생활 할 때도 회장이나 사장이 높은 사람들이 그 양반이 거기 뭐 존재한다는 사실만 알고 회사에 지내는 사람은 괜찮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정말 훌륭한 사람이라고 칭송해야만이 칭송해야 될 정도라면은 그 다음이고, 두려워서 그 사람 보고 서슬 피해 다니는 것 같으면 그거 하고 아예 업신여기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저는 아무래도 이쪽 세 번째 같습니다. 제가 지금 되게 잘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노력해 보겠습니다. 등급을 올리기 위해서. 특허에도 이 등급이 있습니다. 특허에 일단 이 가장 존재만 알고 있는 이런 특허 같은 경우는 거의 표준 특허와 같은 겁니다. 괜히 돈을 내고 쓰고 있긴 하지만 도대체 왜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관심도 안 가지는 그 표준 특허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좋아하고 칭송하는 것은 우리가 그 기술이 좋아가지고 가서 사정하고 좀 우리 쓰게 해달라, 그래 쓰게 해주고 돈을 주고 쓰지만은 우리가 이런 좋은 기술을 쓰고 있다고 자랑하고 싶고 또 그렇게 쓰게 해준 사람을 고맙게 생각하고 이러는 그 우호적인 특허는 그 다음 단계일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특허 침해했다고 잡혀가지고 혼이 나고 손해배상을 해서 돈을 물어주고 쓰고 있는 것들은 이런 적대적인 두려워하는 것, 세 번째쯤 되겠죠. 그런데 특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허 가지고 있어도 아주 그들도 보지도 않고 아주 가볍게 업신여기는 그런 특허들도 존재합니다. 그런 특허는 제일 마지막 단계일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회사에 특허가 있다면 등급이 한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대부분의 우리나라 특허의 한 90% 이상은 이 마지막 특허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 특허를 해서 무시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특허를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여러 가지 유리한 그 점들이 많기 때문에 뭐 다음에 또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남들이 두려워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쓸모가
있죠.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특허의 등급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거 뭔지 아시겠습니까? 무슨 그림인지. 이거 해보신 적 있습니까? 해보신 적 있다. 손 들어보십시오. 예. 이쪽 젊은 분들도 손 드시네. 옛날에 이게 땅 따먹기. 땅 따먹기 하면 이거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예, 그림을 그려놓고 이 뼘으로 가지고 딱 그립니다. 그죠? 자기 처음 시작하는 거를 딱 만듭니다. 그래놓고 돌을 튕깁니다. 손가락으로. 이렇게 돌아가죠. 요쪽 자기 땅이 됩니다. 요거로 끝나는 게 아니죠. 또 한 뼘으로 이렇게 또 재가지고 또 줄 거 가지고 자기 땅을 만듭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하다가 처음에 튕겼는데 나가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실격이죠. 그럼 다른 사람한테 넘어가죠. 맞죠. 자, 해보신 분들이 추억이 이래 있으시네. 그러고 잘 했는데 못 돌아왔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실격이죠. 예. 그래서 처음에 나갈 때도 적절한 정도로 나가야 되고 돌아올 때도 돌아와야 됩니다. 이걸 그 노자께서 이렇게 또 말씀을 해 놓으셨습니다. 너무 좋아하면 반드시 큰 대가를 치르며 많이 가지면 반드시 크게 잃는다. 족함을 알면 욕됨이 없고 멈춤 줄 알면 위태롭지 않다. 이 노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적절히 했으면 절대 죽지 않죠. 예. 그래 이것을 지족불욕이요 지지불태라. 족함을 알면 욕됨이 없고 멈출 줄 알면은 위태롭지 않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허를 받을 때도 아까 우리가 성을 쌓는다고 했죠. 성을 쌓는 땅을 만들 때 어떻습니까? 너무 과욕을 부리면 어떻습니까? 자기 특허가 죽습니다. 너무 부족하면 어떻습니까? 너무 작으면 어떠세요? 자기 갇혀 지내는 거죠. 그래서 특허를 받을 때는 반드시 지족불욕이요 지지불태다. 이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가장 적절한 자기의 기술이 커버해 줄 수 있는 정도의 아주 적절한 양만을 넓이만을 추구해야 됩니다. 과욕을 부려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또 도덕경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자는 불리비요 과자는 불행이다. 이 기자라는 말은 기자라는 일어선다는 뜻인데 발끝으로 서는 걸 말합니다. 이렇게 발레리나처럼. 그리고 과자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발을 쭉 뻗는 걸 말합니다. 벌리는 것은. 그러니까 발끝으로 서면은 서 있을 수가 없고 다리를 너무 벌리면은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특허를 받을 때 발끝으로 서듯이 점과 같은 권리들이 있습니다. 특허들이 있습니다. 침해하고 싶어도 그렇게 침해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어떤 특허냐면은 저는 옛날에 있는 특허 중에 통닭 제조 방법이라는 특허가 있었습니다. 양념 뭐를 모아가지고 3도의 온도에서 4일 동안 담궈뒀다가 몇 도의 온도에서 튀긴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자, 여러분 3도라는 온도에 4일 동안 둘 수 있겠습니까? 3.01도도 될 수 있고 2.98도도 될 수 있고 그렇겠죠. 3도라는 온도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4일이란 말도 아주 엄격한 시간이 돼 있죠. 그래서 특허라고 하는 것은 그 점과 같은 발끝으로 선과 같은 특허입니다. 우리는 그런 걸 점과 같은 특허라고 합니다. 점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 수학 배울 때 나오죠. 위치만 있고 크기가 없다 이런 거죠. 그 크기가 없는 특허가 되는 거죠. 특허가 크기가 없다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땅이 내용이 비움이 공간이 하나도 없는 성이 공간이 하나도 없는 성 말이 안 되죠. 그 뭐라고 그럽니까? 아까 여기 뭐라고 했죠 제가? 특허라고 하는 것은 비움이 중요한 거죠. 그래 쓸모가 비워야 쓸모가 있는 거죠. 공간이 있어야 쓸모가 있는 겁니다. 그릇과 같은 겁니다. 방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이 기자라고 하는 것은 땅이 하나도 없는 그런 특허고요. 과자라고 하는 건 뭡니까? 다리를 너무 쭉 뻗어 너무 버려지고 꼼짝을 못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남의 땅을 침범했거나 자기가 가져서는 안 되는 땅까지 확보를 해가지고 특허를 너무 크게 잡아놓으니까 누가 어디 공격을 하려고 그러면은 와서 그 특허 잘못된 것이라고 시비를 거니까 그 권리 행사를 못하는 겁니다. 행사를 못하는 겁니다. 행을 못합니다. 그리고 도덕경이 말이죠. 제가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 거의 우리 특허를 설명하기 위해서 만든 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또 우리 특허 제도를 아주 설명하기에 좋은 말들만 이렇게 모아놨습니다.
그 이제 뭐 이런 우리 도덕경에 나오는 말은 우리 그 인간의 삶에도 충분히 적용되죠. 사람이 그 빈틈이 없고 그 여유가 없는 사람들, 그 딱 부러지는 사람들이라면 이 기자와 같을 겁니다. 또 너무 사람들이 값도 좋고 얼도 좋고 다 좋다 이러는 사람들은 과자와 같을 수도 있습니다. 너무 사람이 좋아가지고 절대 뭐 저 사람은 적이 없다 하는데 그 공자께서도 그런 말을 했죠. 그 향원 덕지 적야라고 그랬습니다. 아무한테나 좋은 사람은 덕의 적이다라고. 덕에 적합하지 않다는 겁니다. 나쁜 사람한테는 나쁜 사람으로 취급되고 좋은 사람이 좋은 사람으로 되는 것이 그게 올바른 사람입니다. 누구에게나 좋은 사람들은 절대 좋은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지. 기자분립, 과자불행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 이제 그 한비자에 이런 고사가 있습니다. 정인매리라 해서 정인이라고 하는 것은 정나라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정나라 사람이 신발을 산다라는 그런 고사입니다. 이 정나라 사람이 신발을 사러 앉아 장에 갑니다. 장에 갈 때 옛날에 여러분들 그 신발 부모님들이 그 시골에 살 때 보면 신발을 재 가잖아요. 아, 애들 못 데려가니까 어떻게 합니까? 지푸라기 이런 걸 가지고 발을 딱 재 가죠. 맞습니까? 예. 그 지푸라기로 발을 재 가지고 부모님이 신발을 사준 거 신어 보신 분 손 들어 보십시오. 여기 있으신. 예. 그래 옛날 시골에 다 그랬습니다. 그래 그거를 우리는 뭐라고 불렀겠습니까? 뭐라고 부르는 기억은 안 나는데 이 한자 여기는 탁이라고 그럽니다. 탁. 이거를 이제 본이라고 하기도 하고 신발 우리가 옛날에 버선을 만들거나 할 때 보면 이렇게 본을 따가지고 버선을 만들기도 하고 하죠. 그리고 옛날 구두 맞추러 가다 보면 이렇게 본을 따기도 합니다. 아마 그것처럼 이래 탁을 만들었을 겁니다. 근데 이 양반이 탁을 만들어 놓고는 그냥 두고 시장을 갔습니다. 가보니까 안 가져온 거예요. 아차, 내가 이 탁을 안 가져왔다. 그리고는 집에 돌아가서 다시 그 탁을 가지고 가니까 장은 이미 파해버렸습니다. 그래 옆에 사람들이 놀리면서 그럽니다. 아, 당신이 발로 신어보면 될 걸 가지고 뭘 그 탁을 가지고 갔냐 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사람이 탁은 믿을 수 있어도 내 발은 못 믿는다 이렇게 한 거예요. 이야기가 좀 감동이 오십니까? 그 무슨 이야기 같습니까? 이야기를 뭘 가르치고자 하는 이야기 같습니까? 그러니까 정인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융통성이 없이 자기가 한번 정해놓은 그 룰을 가지고 그것이 아니면 안 된다고 따르는 그런 어떤 어리석음을 지적한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 정나라 사람이 어리석다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런 고사를 한비자가 올려놨습니다. 그 특허는 말이죠. 특허 제도는 이 딱 탁입니다. 딱 이렇습니다. 특허는 탁입니다. 우리가 발명을 어떻게 했느냐 그걸 묻지 않습니다. 특허를 출원해 특허를 등록받으면 특허를 등록받아 있는 그 내용, 이 권리 범위가 특허에는 청구 범위라는 게 있습니다. 그 기재된 그대로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특허를 출원해가 등록받을 때 써놓은 말 그대로만 권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발명을 해가지고 내 발명품은 이런 거고 이렇게 동작하는 건데 이 물건이 내가 이렇게처럼 동작을 하니까 침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받자 아무도 들어주지 않습니다. 내 발명품은 보지도 않습니다. 발명은 보지도 않고 오로지 특허증만 보는 겁니다. 탁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허라고 하는 것은 발명의 탁인데 발명을 옮겨놓은 건데 옮겨놓은 그것 가지고 특허 침해냐 아니냐 특허 권리를 이게 좋은 특허냐 나쁜 특허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얼마짜리냐 이걸 따지는 거예요. 발명 이거는 제쳐놓고 이제 이해가십니까? 탁을 만들 바늘 볼을 떠났는데 이 볼을 뜬 것만 가지고 이것이 특허다라고 이제 재보고 이거하고 같으면은 침해가 되고 이 안에 들어오면 침해가 되고 이거 벗어나면 아니다. 볼만 가지고 다니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특허 제도는 특허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탁을 만들고 탁을 가지고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발명이라는 것을 가지고 다 우리는 탁을 만드는 사람들은 우리 변리사들입니다. 이 변리사들이 좋은 탁을 만들어 가지고 잘 하면은 어디 갖다 대는 데마다 침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잘못 만들어 놓으면 대는 것마다 안 맞습니다. 아시겠죠 이제? 이게 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탁을 잘못 만들었다 하는 건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면 이 말입니다. 다은삭궁이요 불여수중이라는 말입니다. 이 다은삭궁이란 말은 다은 말이 많으면은 궁색해지면 이 자주 삭자입니다. 숫자가 우리 수학할 때 숫자인데
이렇게 했다는 사기라고 있습니다. 다한 사고. 이게 궁색하기 쉽고 불려 수궁, 수중, 중심을 핵심을 지키는 것이 가장 좋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바람직한 겁니다. 핵심을 잘 지켜야지 말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쓸데없는 말 주저리 하는 건 좋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원래 그 말 많은 거 별로 안 좋죠. 말 많은 거 안 좋습니다. 그래 특허 힘은 이 다기재 협범위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재가 많으면 범위가 좁아든다. 권리 범위가 줄어든다. 말이 많으면 성이 작아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성의 땅이. 기재 언어가 많아질수록 권리는 더욱 좁아지며 핵심 조직만을 잘 지키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죠. 그래서 이 또 도덕경에는 희연자연이란 말이 있습니다. 희라고 하는 희박하다, 희저 적다는 말입니다. 말이 작으면 자연스럽다. 자연스럽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하는 자연, 네이처, 이 자연과 같은 말이긴 합니다만 이 도덕경에서 말하는 것은 자연은 좀 다릅니다. 도덕경에서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도덕경 25장에 임법지,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본받다는 뜻입니다. 사람은 땅을 본받고 지법천, 땅은 하늘을 본받고 천법도, 하늘은 도를 본받고 도법자연, 도는 자연을 본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가장 그 모든 것을 배워야 되는 가장 그 하위의 존재라면은 사람은 땅을 본받아야 되고 땅은 하늘을 본받고 하늘은 도를 본받고 도는 자연을 본받는데 자연이 최고의 상위의 최상위의 그런 가치라는 겁니다. 자연이라는 것은 누가 손대지도 않고 무위자연입니다. 아무도 누가 건드리지 않아도 나무는 자라고 풀도 자라고 그 나무를 보아 풀을 먹고 사는 초식 동물이 자라고 또 그것을 잡아먹고 사는 육식 동물이 살고 낳고 기르고 또 쓰러지고 새로 나고 이렇게 하는 자연의 에코시스템, 그 에코시스템이 돌아가는 게 이 자연입니다. 그런데 이런 자연을 도는 본받고 또 도를 하늘이 본받고 하늘이 땅을 본받고 이렇게 해서 인간들이 둘러싸고 있는 이 모든 환경에서 자연이 가장 최상위의 개념이라는 겁니다. 이게 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이 적은 것이 가장 자연스럽고 최고의 가치다. 말 많은 것은 어떻다는 이야기입니까? 가장 도에서 벗어나면 안 좋은 거라는 겁니다. 특허에서 말 많은 것은 그걸 용서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특허는 다은사궁이요 희연자연입니다. 말 많으면 궁색하기 좋고 그러고 말이 적어야 아주 최상이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말 많은 특허 한번 볼까요? 이게 말 많은 특허고 이게 말 적은 특허입니다. 특허의 권리법입니다. 이 말 적은 것부터 보면은 다수의 통과공이 형성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합성수지 봉투. 합성수지 봉투가 그냥 구멍이 많이 뚫려 있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의 특허입니다. 그리고 구멍 뚫린 합성수지 봉투가 필요하면은 이어 다 걸리는 구멍 뚫은 건 이어 다 걸리는 거죠. 되게 간단하죠? 쉽죠? 말이 적으니까 어떻습니까? 선명하죠? 이 특허는 한동안 그 LG전자의 알라딘 그 전화기 있죠. 알라딘 전화기. 알라딘 전화기라고 기억나십니까? 들어보긴 했죠. 이건 그 사람들이 특히 젊은 그 여성분들이나 어린 애들이 그 위험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위험한 상황이 있을 때 그 전화기 한 부분을 뚝 누르면 미리 설정되어 있는 전화로 전화가 가는 겁니다. 전화가 가지고 그 위험한 상황이 여기서 일어나는 상황을 전화를 통해 가지고 저쪽에 들을 수 있게 그렇게 해서 조치를 취하게 하는 겁니다. 그것이 경찰일 수도 있고 제 부모님일 수도 있고 그렇게 위험한 상황을 갖다가 누구에게 알릴 수 있도록 하는 게 그 알라딘 전화기입니다. 그런데 그 알라딘 전화기가 자기 특허를 침해했다 해가지고 10년 이상을 가지고 소송을 벌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양반이 그래가지고 뭐 신문에도 엄청 나고 뭐 돈을 100억 이상 썼다 뭐 어떠다 이런 것도 이야기 뭐 신문에 나오고 엄청 그랬는데 그 양반의 특허가 이 내용입니다. 알라딘 특허의 내용은 그냥 위험할 때 특정 전화 버튼을 딱 누르면 전화가 그냥 연결되는 것 뿐입니다. 그런데 이 양반은 이 그 내용에서 뭐 이 특허 치면은 특허 내용에 있는 것을 그대로 다 써야만이 원칙적으로 특허 침해가 됩니다. 이게 있는 말 그대로 다 써야 됩니다. 말이 많으니까 이거 다 쓰기가 어렵겠죠. 침해하기도 어렵습니다. 이도 따라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말은 침해하기가 되게 쉽죠. 쉽다는 이야기가 무슨 말입니까?
치매를 잡아내기도 좋다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 말을 다 하니까 어렵긴 한데 요 일부분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비상기능 수단의 기능 입력에 따라 비상 모드를 실행하여,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비상 기능 입력 수단이라는 어떤 특정 버튼입니다. 이걸 입력을 하면은 비상 모드를 실행한다는 겁니다. 비상연락처와 호접속을 수행함과 더불어, 비상연락처와 호접속을 수행한다는 말은 전화를 건다는 이야기입니다. 상위 메모리 수단의 비상정보를 비상연락처로 송출하고 메모리에 있는 비상정보를 송출을 합니다. 그 다음 비상연락처로부터의 비상발신에 따라 도청 모드를 실행하여 수신부의 수화 음성 신호를 금지시키고, 전화 연결했는데 저쪽에서 오는 전화를 여기서는 수신을 안 하게 하는 겁니다. 전화를 안 들리게 하고. 그리고 송신부를 통한 송화음성 송출은 허용한다. 자, 보세요. 저기 하면은 전화를 걸었다. 여기 비상정보를 보내고, 거기서 오는 전화는 차단하고, 여기서 나가는 것은 허용하고, 네? 송출 허용하고, 이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알라딘 그 전화기는 어떻게 되냐 하면은 전화를 연결해 놓고 놔두는 겁니다, 그냥. 저기 수신을 차단하지도 않고, 송신도 차단하지 않고, 허용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특허 침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시오. 없습니까? 이와 같이 특허는 이대로 다 써야만이 되는데, 알라딘 그 전화기는 이렇게 쓰지 않았기 때문에 특허 침해가 안 된다는 결정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양반은 10년 동안 꾸역꾸역 소송을 진행해가지고 그 좀 아주 시끄러웠습니다. 그래서 특허는 이렇게 쓸데없는 말이 많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만약 이 특허가 그냥 비상 버튼을 누르면은 누군가에게 전화가 연결된다, 이 말만 딱 썼으면 딱 되겠죠. 다은삭궁입니다. 말이 많기 때문에 궁색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말이 적으면 희연자연이죠. 말 적은 것이 최상의 가치입니다. 이제 아시겠습니까? 자, 특허 내용을 여러분들이 많이 받았을 때 이상하게 문장이 길어. 그럼 여러분 그때는 뭐라고 해야 됩니까? 다은삭궁이라고 했어. 네? 다은삭궁이라고. 그럼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실랍니까? 저 허성원 변호사가 그러는데 다은삭궁 희연자연이라고 그랬어. 당신이 뭐 지금 말이 너무 많아. 이 특허 내용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하면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시작. 예, 맞습니다. 오늘 아주 훌륭하신 분들을 내가 모시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은 이렇게 간명하고 작아야 됩니다. 반명의 특징만을 딱 잡아놔야 되는데요. 이렇게 말이 많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사실은? 일하는 사람이 뭐 제대로 못하는 거죠. 잘 모르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 보면 덕이라고 하는 것은 더 쉬우지 않는 거다. 이 뭐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보면 복면을 쓰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요거를 형상화한 겁니다. 그래, 사물에다가 이 더 씌우면은 그 본성을 잃게 된다. 그래서 덕은 더 씌우지 않는 것이다. 더 씌우면 사물은 필히 그 본성을 잃게 된다. 아까 거기도 이 양반이 특허를 받을 때 그냥 비상시에 누르면 어딘가로 전화로 연결만 되게 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복잡하게 써졌을까요? 뭐 여러 가지 사연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쓸데없는 말을 많이 더 쉬운 거예요. 더 쉬운 것이 이런 문제를 일으킨 겁니다. 이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전문용어로 필수 구성 요소라고 합니다. 필수 구성 요소라고 하는 것은 그 발명의 성립에 없어서는 아니 되는 것, 반드시 필요한 것, 필수인 것. 필수인 것은 뭡니까? 아까 알라딘 전화기 필수인 것은 비상 버튼을 누른다, 어딘가로 통화로 연결한다. 이거 더 이상 없죠. 그런데 거기에 무슨 말이 쓸데없이 많았겠습니까? 그렇겠죠. 비닐봉투에다 구멍을 뻥뻥 뚫은 것을 가지고 우리가 봉투를 팔겠다고 하면은 그냥 구멍이 많이 뚫려 있는 합성주의 봉투라고 하면 끝나잖아요. 그래서 발명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을 필수 구성 요소라고 그럽니다. 그걸 본성이라고 그래요. 본질이죠. 그런데 발명의 필수 구성 요소는 발명을 성립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고 특허의 필수 구성 요소는 뭐겠습니까?
이것이 특허는 이 특허를 받고 나면은 이 모든 게 필수 구성요소가 되어버립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것을 다 써야만이 특허 침해가 된다는 겁니다. 발명의 필수 구성요소는 뭔지는 아시겠죠? 근데 전화만 걸면 된다고 하면 되잖아요. 이 특허의 필수 구성요소는 뭡니까? 써놓은 그대로입니다. 이걸 다 써야만이 침해입니다. 이거 다 쓰려고 침해하고 싶으면 하고 싶겠습니까, 여러분? 머리 띵하죠? 이렇게 침해하기도 어려운 겁니다. 자, 그래서 발명의 필수 구성요소와 특허의 필수 구성요소는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특허에 딱 기재가 되면 그것이 필수 구성요소가 되버려 그걸 다 써야만이 침해가 됩니다. 특허는 침해 성립의 그 필수 구성요소. 특허 자체를 다 그대로 다 써야만이 되기 때문에 그 특허를 쓸 때 남들이 이걸 어떻게 다 쓰게 만들 것인가가 더 중요하죠. 내 발명을 천망, 하늘의 건물처럼 만들라 그러면 이 사람들이 쓰지 않으면 안 되는 것들만 골라 써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쓰지 않으면 안 되는 내용들로만 특허를 하늘의 건물처럼 만들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어렵습니까? 쉽지 않죠? 예. 근데 이 내용은 뭔가 알 듯 모를 듯 한데 지금 이걸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다 이해해버리면은 변리사들이 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중간하게 좀 아시고요. 그게 무슨 말이고 다시 물어봐야 이제 물어볼 정도로 변리사를 찾으시면 됩니다. 그러고 이걸 제가 여러분들하고 여기서 몇 번 여러 번 이런 유사한 내용을 다양한 각도로 또 말씀을 드릴 거기 때문에 아마 몇 번 듣고 나면 그때서야 이제 알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어디 가서 변리사들이 일을 잘했는가 못했는가를 또 잘 또 판단하실 수 있고 이 친구는 좀 아는 변리사네, 잘하는 변리사네, 이 친구는 영 아니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평가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부족의행자는 설과요, 부족의신자는 성신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행동하는 것에, 움직이는 것에서 부족한 사람은 말이 많고 믿음이 부족한 사람은 그 말을 성의 있게 한다, 말을 잘 꾸민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뭔가를 하나를 설명하는데 말이 많다, 이거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딱 핵심을 찔러 정확하게 한마디로 할 수 있는 사람, 사람을 알아들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은 제대로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1분서 빛이란 말이죠. 1분서 빛이. 그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을 1분 만에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1분서 빛은 어디서 나오냐 하면은 누군가를 만나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고 엘리베이터를 내리기 때까지 그 사람에게 내가 하는 일을 다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정확하게. 그러니까 스타트업, 특히 창업을 한 사람이라든지 누군가를 설득해야 되는 사람들은 딱 그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동하는 중에 자기의 일을 다 설명할 수 있고 그 사람이 내리면서 거기에 대해서 괜찮다고 손을 들거나 고개를 갸우뚱하거나 둘 중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1분서 빛이 가능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일을 잘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간단히 설명할 수 있고 자기 일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설명이 깁니다. 어떤 사람들은 오랫동안 한 일을 했는데도 이야기를 아무리 들을 때마다 이 사람이 뭐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제 고등학교 동기 친구 하나 있는데 이 친구가 뭔가 사업을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가 하는 일을 다시 좀 제대로 설명을 해봐라 이러면은 한참을 이야기하는데 끝내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친구들 있죠. 여러분들의 일을 1분 내에 누군가에게 설명할 수 있도록 연습을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일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은 말이 많고 믿음을 주지 못하는 사람은 말을 꾸밉니다. 특허를 일에 출연한 것도 보면 그 발명을 제대로 잘 알고 있고 제대로 핵심을 찌르는 사람들은 특허의 양이 아주 분량이 적습니다. 몇 장으로 다 끝냅니다. 그런데 제대로 못하면 모르는 말 몇십 장, 수십 장이 돼도 그러고 그림도 수도 없이 그려놓고 해놔도 그래도 모르는 이해가 잘 안 갑니다. 그 아인슈타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간결하게 설명할 수 없으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간결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하는 일들을 훈련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특허를 성이라고 했잖아요. 특허는 성입니다. 성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로부터의 공격을 막아내는 역할을 하고 내가 내부에서의 배타적 지배력을 행사하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난공불락의 성이라는 것도 존재하지 않겠습니까? 누가 어떤 공격을 받더라도 이것이 성이 떨어지지 않는 그런 성, 난공불락. 이거를 무협지나 이런 데 보면은 금성탕지라고 합니다. 무쇠로, 성벽은 무쇠로 만들어지고
여기서 탕지 연못이 있는데 뭐 성에 무슨 연못이 있겠습니까? 성둘레가 원래 적들의 침략을 막기 위해서 해자를 뚫어서 해자를 연못을 만들어 둡니다. 여러분 오사카 성이나 뭐 이런 데 가보면 성둘레에 호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시하던 성벽과 끓는 연못이다. 이러면 아주 튼튼한 성이죠. 그 끓는 연못을 건너오기도 힘들고 성을 또 무너뜨리려 그러면은 무시로 만든 것이 잘 무너지겠습니까? 특허가 말이죠. 1년에 한 500건 정도가 무효가 됩니다. 무효. 그 특허를 받아가지고 그 정도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원래부터 특허가 없었던 것이다 하고 무효로 되는 거예요. 없었던 것이다. 무효. 무효다는 말 잘 아시겠죠? 그래 기존에 특허가 존재하던 것이 없었던 것으로 된다 하는 게 무효입니다. 특허 500건 정도가 무효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왜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무효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무효가 여부인지를 판단했겠죠. 누군가가 내 특허를 가지고 침해다라고 공격을 했는데 공격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 특허가 원래부터 잘못 받은 거야 무효야 라고 주장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주장을 해서 판단을 해보니까 진짜 무효네 하고 무효된 거예요. 그게 1년에 한 500건 정도 됩니다. 500건. 많죠. 그러면 특허 분쟁이 일단 500건 이상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상식적으로 특허 분쟁이 일어나면은 특허권자가 이길 확률이 몇 프로 되겠습니까? 50%는 될 것이다. 70%는 될 것이다. 90%는 되겠지. 저 한 명. 그러면 50% 다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너무하지 않습니까? 예? 한 3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길 확률이. 전 세계적으로 비슷합니다. 특허권자가 잘 이기는 동네가 있어요. 예를 들면 텍사스라든지, 독일의 어디야, 만하임인가, 만하임이라든지 이런 데 몇 군데가 있어요. 그런 데는 특허권자의 성소율이 60% 이상 70% 되니까 사람들이 특허권자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소송할 때. 거기 가서 하는 겁니다. 그럼 그 동네는 그걸로 해가지고 장사가 잘 되는 겁니다. 텍사스의 완전 시골 동네에서 갑자기 특허를 갖다가 특허권자를 유리하게 하니까 특허 소송이 몰려드는 겁니다. 특허 소송이 몰려들면 어떻게 됩니까? 변호사들이 와야 되잖아요. 거의 옛날 골드러시처럼 그리 몰려드는 겁니다. 그 특허권자에게 유리하게 판결이 잘 나는 동네는 그러니까 또 일이 벌어지는 거죠. 여하튼 한 30%밖에 안 됩니다. 그럼 특허를 공격을 받은 사람은 침해자죠. 공격을 받은 사람은 제일 먼저 어떤 방법을 취하냐면은 이 특허 이거 원래 무효야. 특허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특허 출원 전에부터 특허 출원 당시에 새롭고도 진보적인 이런 특허라 해야 된다. 이것만에 특허를 해준다 했는데 그 당시에 그 전에 이미 이런 것이 알려져 있었고 알려진 거로부터 봤을 때 진보적이 아니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심사관이 잘못한 거죠, 사실은. 그렇게 해서 무효로 되는 게 1년에 500건 됩니다. 그럼 또 두 번째는 내가 그 특허하고 침해가 아니다. 당신들의 성은 이런 거라면 나는 그 성 바깥에 있다. 이거 주장하는 게 두 번째 주장이죠. 이 두 가지 주장을 해서 보통 침해를 벗어나려고 하는데 그렇게 벗어나는 확률이 한 70%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것도 30%로 특허권자 이긴다는 것도 상당히 매우 높은 확률이라고 보면 돼요. 침해자가 방어할 수 있는 길은 많은데 특허권자는 특허 하나만 들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방어력이 자기를 살리는 건 그렇게 쉽지 않죠. 여하튼 특허가 금성탕지로서 그야말로 난공불락의 특허가 되려고 그러면은 잘 죽지 않다는 무효 공격으로부터 튼튼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난공불락의 특허는 무효 공격이 안전하다는 걸 말합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은 특허가 이런 밑에 밑바닥에 공지기술, 일반적인 알려진 기술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느냐는 겁니다. 멀리 떨어진 이거는 안전하겠죠. 가까이 있는 이건 어떻습니까? 이거는 위험하겠죠. 특허권이 크면 클수록 위험한 거죠. 공지기술이 가까우니까. 작으면 작을수록 여기서 멀어지니까 안전한 겁니다. 이해가 잘 안 가십니까? 예, 좋습니다. 특허를 우리가 받을 때를 생각해 보죠. 어떤 분들이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 어떤 사람한테 가니까 특허를 참 잘 받아준다. 잘 받아준다. 어떤 사람 가면 특허 계속 거절이 난다.
특허를 잘 못 받아준다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말을 듣습니다. 특허를 잘 받아준다는 것은 이거로부터 머리 들이는 아주 작은 특허를 받으면 쉽게 받습니다. 그러나 큰 특허를 받아주기 위해서, 넓은 특허를 받아주기 위해서 받아주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 부분과 위험하기 때문에 심사관과 매우 치열하게 다퉈가지고 거절 여부를 여러 번 거절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특허를 처음 받을 때는 이만큼 처음 했다가 심사관이 뭐라 그러면 이렇게 또 물러나고 또 뭐라 그러면 물러나고 이렇게 해서 특허를 이렇게 조절해 갑니다. 이렇게 하는 게 일반적인 방법이죠. 그래서 특허를 잘 받아준다고 하는 것은 변리사는 그렇게 썩 잘하는 변리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유리한 특허를 힘들게 받는 사람들은 넓은 권리를 받고자 노력하다가 심사원의 제한을 많이 받는 거고, 특허를 잘 받아주는 사람들, 쉽게 받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자기가 편하게 하기 위해서 작게 받는 거죠. 무효로 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되는 것은 무효로 잘 되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난공불락의 특허, 남한테 공격을 받아도 괜찮은 특허는 어떤 거냐? 남들도 공격을 잘 할 수 없는 특허인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받은 특허는 적에게도 쉽고, 적이 침해하기도 쉽고, 안전한 특허는 적에게도 안전합니다. 내가 남한테 공격을 무효로 잘 안 되는 안전한 특허는 적에게도 안전한 겁니다. 나도 좀 위험해야 적도 잡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특허는 내 특허가 절대 안전한 특허가 되도록 기대할수는 안 됩니다. 다소 위험해도 좋습니다. 우리가 배라고 하는 것은, 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 거친 파도도 견디고 그 파도를 배를 운항을 해서 나가서 적들과 싸워서 어떤 때는 포탄을 맞아가 죽기도 하고 빠지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적을 공격할 수 있어야 되고, 이게 전함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장 안전한 항구에만 정박되어 있는 전함은 어떻습니까? 안전하긴 하지만 절대 누구를 죽일 수도 없고 전쟁에서 이길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위험을 감수하지 않는 특허는, 난공불락의 특허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안전하고 적도 안전합니다. 매독한주라는 이제 이 고산대 한비자에 나옵니다. 옛날에 진나라의 왕이 다른 진나라의 공자에게 이제 공주를 시집 보냅니다. 그래서 공주를 시집 보내는데 옛날에 잉첩이라 그래가지고 잉첩을 70명이나 달려서 보냅니다. 그런데 저 공자는 이 공주는 이뻐하지 않고 이 딸려온 그 시녀들만 좋아합니다. 결국은 이 시녀들만 시집을 잘 보낸 꼴이 됐습니다. 공주는 박대하고. 어떤 사람이 초나라에 사는 사람이 구슬을 팔러 정나라로 갔습니다. 이 구슬을 아주 귀한 구슬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비싼 재료로 써가지고 좋은 상자를 만들어서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구슬은 필요 없고 구슬은 돌려주고 상자만 사가지고 갑니다. 자, 이 고사에서 우리가 이제 좀 배워야 될 게, 여러분, 우리 기술 개발은 왜 합니까? 왜 우수한 기술을 좋은 제품을 만들려고 합니까? 기술 개발을 왜 할 것입니까? 응? 기술 개발을 왜 할 것입니까? 심심하니 가는 건 알 거 아닙니까? 내 제품이 다른 제품들보다 더 우수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다시 말하자면 내 제품을 많이 팔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경쟁에서 시장 경쟁에 이기기 위한 겁니다. 내 기술을 좀 더 많이 팔기 위해서 그런데 내 제품은 안 팔리고 기술만 남들이 모방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공주는 신이들만 시집을 잘 보낸 꼴이 되죠. 공주와 같은 내 제품은 안 팔리고 공주를 담아가 같이 딸려보낸 신이들만 잘 팔리는 그런 꼴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허를 잘못 받으면 내 기술을 가지고 남 좋은 일 시킵니다. 특허를 받았는데 너무 권리가 좁고 부실하다면 남들이 다 베껴가도 특허를 잡을 수 없는 꼴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남 좋은 일만 시킵니다. 이런 특허를 뭐라고 그럽니까? 이적 특허, 적을 이롭게 하는 특허입니다. 실제로 많은 기술들이 가만히 뜯어보면 그냥 그대로 베껴도 거의 침해가 안 되는 특허들이 무지 많습니다. 남 좋은 일 시키는 거죠. 이적 특허입니다. 그래 이게 또 입장을 바꾸면 어떻습니까? 남의 특허를 잘 이용하면 어떻습니까? 예? 남의 특허를 내 성공의 발판으로 삼을 수도 있죠. 남의 특허만 잘 봐도, 그러니까 우리가 경쟁업체들의 특허만 잘 분석해가지고 끌어모아갖고 항상 모니터링해 보면은 이 특허의 그 성은 이만큼 쌓여져 있으니까 이 성 바깥에서 우리가 모방해 써도 되겠다 하는 판단이 나오죠. 그렇게만 해서도 사업을 성공적으로 하는 회사들이 참 많습니다.
이게 이제 뭡니까? 성무죠, 성무. 성무에 이게 숨 사이가 너무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이유는 소매가 이렇게 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 한피자에 보면 장수선무 다전성구라는 말이 나옵니다. 장수 이 소매가 길면 춤이 착할 선자 예쁘다. 춤이 아름답다는 뜻입니다. 다전성구 돈이 많으면 장사를 잘한다. 그래 미천이 많으면 장사를 잘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2000 몇백 년 전에도 이런 그 춤을 소매를 이렇게 길게 췄던 모양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특허가 있다는 것은 소매가 긴 거하고 같습니다.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장식적인 효과가 매우 크죠.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특허가 한 건도 없는 회사, 특허가 한 3건 있는 회사, 특허가 한 30건 있는 회사 이렇게 있다 칩시다. 어느 회사가 더 좋아 보입니까? 가장 좋아 보입니까? 당연하죠. 소매가 긴 회사인 겁니다. 특허가 30건 있는 회사는 소매가 긴 회사입니다. 특허가 한 건도 없는 회사는 어떤 회사입니까? 발가벗고 추는 아무 옷도 안 입고 춤을 추는 것 같은 겁니다. 특허가 3건 있는 회사는 그것도 옷을 입고 하는 회사일 거고요. 그래 우리가 특허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래 이런 장식적 효과가 매우 큽니다. 사업을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겠죠. 강력한 마케팅 수단이고 또 제품이나 기업의 신뢰성을 줍니다. 우리가 이 특허는 또 기업에 대해서 기업의 화장과 같습니다. 내가 화장을 예쁘게 하고 하는 것은 고객에게 잘 보이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러 갈 때 옷을 단정하게 입고 나가는 이유는 그 사람에 대해서 예의이기도 합니다. 내가 옷을 흐름하게 입고 엉망으로 해서 사람을 만나러 가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도대체 나를 어떻게 보고 저래 입고 나오냐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기업이 열심히 기술 개발하는 이유는 우리 고객들에게 좀 더 싸게 더 좋은 제품을 더 우수하고 안전하고 이런 제품을 계속 공부하고 싶다 하는 의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고객에 대한 예의입니다. 특허를 여러분 기술 개발 자꾸 하는 것은 고객에 대한 예의입니다. 여러분들이 기업에 모기업이나 뭐 어디 납품을 하거나 고객과 만날 때 시장 제품을 만들어낼 때 우리는 이런 특허를 많이 하고 기술 개발 계속 하고 있다는 것은 이 회사에 대한 신뢰를 줄 뿐만 아니라 그런 자기들의 고객에게 얼마만큼 항상 좋은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특허는 기업의 소매자락과 같습니다. 장수선무. 그 다음에 미천이 많으면 장사를 잘한다. 특허는 미천이라는 이야기를 지난번 강의에서 말씀드렸죠. 이 보면은 S&P 500대 기업들을 보면은 1975년도에는 그 텐저블한 그 유형 자산이 83%고 인텐저블 만질 수 없는 자산 무형의 자산이 17%입니다. 그리고 2015년도에는 보면 인텐저블 만질 수 없는 자산 무형 자산이 87%고 유형 자산이 13%입니다. 기업들의 지금 자산이 그 유형 자산에서 그러니까 부동산이나 건물이나 기계나 이런 유형 자산에서부터 무형 자산으로 이렇게 옮겨가고 있는 것은 이거 아주 그 웅변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무형 자산이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무형 자산의 가장 중요한 게 어떤 게 있습니까? 노하우, 뭐 그러고 어떤 그 고객 거래 관계, 네트워크, 그러고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지식들, 정보, 특히 그 중에서도 특허들이 있는 거죠. 무형 자산입니다. 특허가 돈이 된다고 그 경제적 가치가 높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요새 보면은 특허가 이런 미천이 과용자산이 되는데 특허를 가지고 뭐 가지역금을 해결한다. CEO들이 가지역금 때문에 골치 아프죠. 특허를 잘 이용하면 가지역금 해결할 수 있고 회사의 잉여의익금이 몇십억이 있는데 이 가져가려고 그러니까 횡령이고 배당을 하려니까 세금이 많이 떨어지고 이걸 특허를 잘 이용하면 잉여의익금도 잘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를 만들 때 특허를 가지고 돈을 안 들이고 자본금 대신에 특허를 집어넣어 자본금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상속 이런 거 할 때도 회사가 지금 자본금 10억짜리인데 특허 10억을 아들이 10억을 가지고 회사에 집어넣고 유상증자를 하면은 아들에게 50% 회사를 상속한 것과 같은 효과를 가져옵니다. 그 다음에 자본금이 지금 뭐 10억이 있는데 지금 부채가 10몇 억이 돼가지고 자본 잠식 상태다. 자본 현물 출자를 해가지고 하면 부채 비율을 낮출 수 있습니다. 자본금을 올리고. 그 다음에 특허로 담보대출 우리 그 보증기금에서도 와 계시지만 담보대출을 다 보증을 해주지 않습니까? 특허를 가지고 하면. 담보대출 받을 수 있는데도 아주 좋은 수단이 됩니다. 이런 좋은 특허를 왜 안 쓰려고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특허를 반드시 기업에는 1년에 몇 건씩은 저축을 하듯이 쌓아가야 됩니다. 쌓아두면 언젠가는 큰 여러분들에게 어려울 때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런데 특허가 이런 경제적인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또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있습니다. 그걸 이 도덕경이 노닥께서 이렇게 걱정을 했습니다. 대도가 무너지니 인의가 생겨나고 지혜가 나타나니 큰 거짓이 생겨난다. 이 대도라고 하는 것은 무의, 누가 손대지 않고 돌아가는 특허 제도가 지난번에 특허 제도 에코시스템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하늘이 뭐라고 하든가 하늘은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천하은재, 하늘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도 이 특허 시스템 잘 돌아가게 돼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대도가 무너지니까 이 돈이라는 것이 되니까 인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에게 베풀어줌, 자비로움 이런 겁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현재 기업들에게 엄청나게 인이 많이 작용하고 있죠. 특허출원 보조금, 특허출원 지원금이 우리 울산 시내에서도 경제진흥원에서도 특허출원하면 100만 원 주지. 각 남구청, 북구청 이런 데서도 특허출원 지원금 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기업들에게 여러 가지 기술 지원금들이 상당히 많죠. 이라고 하는 것은 옳을 이자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져주는 겁니다. 이게 제대로 썼느냐 마느냐 법이 정해가지고 나눠주는 사람이 하는 인위적인 것들을 인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생겨나고 그런 것들이 생기니까 어떻게 합니까? 머리를 쓰는 겁니다. 머리를 굴리는 거예요.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돈을 내가 받아먹고 내가 잘 쓸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이 큰 거짓이 생겨나죠. 도덕경에서 그걸 경계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다 돼갑니다. 예. 어떤 고객들 회사에 가보면은 한 벽면을 특허증으로 이렇게 도배를 해놓은 데가 있습니다. 이건 저희 고객회사도 이런 데가 있는데 그래서 사진을 안 찍었고 이건 중국에 있는 회사입니다. 특허를 제일 많이 가지고 있으면 분명히 큰 도움이 되는데 특허를 가지고 있는 것이 오히려 짐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허를 가지고 1년에 연차료만 해도 적지 않은 돈이 나오고요. 1년에 몇 천만 원씩 연차료를 내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그 신석균 씨라고 우리나라의 최고의 발명가인데 2천 몇백 건의 특허를 등록을 받았는데 이 양반이 제일 고통스러운 것은 그 특허로 가지고 돈도 많이 벌긴 하지만 특허에 돈이 들어가는 돈이 엄청나게 많다는 겁니다. 그 이제 이 흰 코끼리라는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흰 코끼리는 매우 상스러운 동물로 취급되고 있는데 특히 인도라든지 태국, 버마 이런 데서는 그 아주 신성한 동물입니다. 이게 왜 신성하냐면은 이제 석가모니를 낳은 마야 부인이 태몽을 꿨는데 옆구리로 이래 흰 코끼리가 들어와 가지고 들어오고 나서 이제 배태를 해가지고 석가모니를 낳았다는 겁니다. 특히 또 흰 코끼리가 귀하기 때문에도 그렇겠죠. 원래 다 회색 코끼리인데 이 흰 코끼리는 사실은 흰색이라기보다는 약간 핑크색에 가까운 분홍색이 있는 그렇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왕족이라든지 아주 귀하게 다루고 키우기도 귀하게 키우고 귀한 사람들만 타고 다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태국에서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 그 왕들이 이 마음에 안 드는 신하가 있다. 그 신하에게 흰 코끼리를 선물로 주는 겁니다. 되게 아주 신성한 동물이지. 동물을 주는 겁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미운 자식 떡 하나 더 주려고 그랬겠습니까? 왜 그랬겠습니까? 비용도 많이 들고. 그렇죠. 요 말입니다. 요 말. 흰 코끼리가 이게 하루에 먹는 게 한 200kg 정도의 200kg 정도를 먹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먹는 양도 엄청나고 또 이게 사는 게 한 70년을 삽니다. 오래 살아요. 거기다가 신성한 게이기 때문에 또 좋은 걸 먹여야 돼요. 그러고 죽일 수도 없어요. 갖다 버릴 수도 없고. 그래 이걸 가지고 버릴 수도 없고 죽일 수도 없고 그렇다고 타고 다닐 수도 없고 쓸모도 없어요. 일도 못 시켜요. 이게 진짜 70년을 사는 엄청난 코끼리를 가지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온전한 사람이 제대로 또 죽이면은 잘못해서 죽이면은 어떻습니까? 왕으로부터 또 불충이라고 해서 또 당하겠죠. 쓸모도 없고 골칫거리는 소유물입니다. 유지비도 많이 들고 처분도 어려우고 이런 것. 특허가 그렇습니다. 가지고 있으면.
특허를 적절히 잘 죽이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 희석 코끼리와 같은 거죠. 그래서 철진한 특허는 흰 코끼리와 같은 거다. 이거를 안락사 시켜야 돼요. 다이어트를 해야 됩니다. 특허 다이어트는 어떻게 하느냐? 특허 청구 의미가 항이 많으면 돈이 많이 들어요. 특허는 그냥 막 형식적으로 두고만 싶다 이러면은 항을 싹 삭제하고 하나만 딱 두고 그럼 비용이 대폭 줄어듭니다. 그래서 다이어트를 시키거나 안락사를 시키면 됩니다. 그래서 또 노작은 이렇게 말씀해 놨습니다. 만들고 모으라. 생지 죽지. 특허를 만들고 계속 만들어 쌓아라. 그렇지 만들 때 보유하지 마라. 언제까지 가지고 있으려 하지 말고 언젠가 버린다고 생각해라. 이루되 의존하지 말고 그 기술을 이뤘는데 거기 의존해가 너무 있지 말고 새로운 기술이 계속 나올 것이니까. 그리고 펼치되 막 그 길을 펼치되 지배하려 하지 마라. 물건을 팔고 어디가 딱 서게 하되 그것을 오로지 지배하려 하지 마라. 언젠가는 다 달라지는 기술이 바뀔 거니까. 이것을 거역한 덕이라 그런다. 현덕이란다. 이 노자야가께서 이렇게 특허를 너무 가지고 아끼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뜻으로 이렇게 해놨습니다. 특허는 생이불류 만들되 보유하지 마라.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었는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첫째, 특허는 사덕, 쓰어더 얻는 것과 버린 땅의 경계다. 발명은 있음을 추구하고 발명을 자꾸 만드는 있음을 추구하고 특허는 비움을 추구한다. 특허 이상은 천망이다. 하늘의 건물이다. 크고 성기대 절대 빠트림이 없다. 다 잡아낼 수 있다. 특허의 등급은 최상은 그 존재만을 알고 그 다음은 좋아하고 칭송하며 그 다음은 두려워하고 그 다음은 업신여긴다. 특허는 지속불욕이요 지지부태라. 족함을 알면 욕됨이 없고 멈출 줄 알면 위험하지 않다. 위태롭지 않다. 특허는 탁이다. 탁, 본이다. 아시겠죠? 본. 발명이 뭔가를 따지지 않는다. 특허에 써놓은 대로만 한다. 다은삭궁, 말이 많으면 궁색해지고 말이 적어야 자연스럽다. 특허가 난공불락이면 침해도 난공불락이다. 특허를 너무 무효를 두려워해가지고 너무 좁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적 특허도 있을 수 있다. 남을 적을 이롭게 하는 특허. 장수선무요 다전선고다. 특허만은 그죠? 특허가 이런 어떤 소매자락과 같은 역할을 한다. 돈이 미천이 두둑하면 장사도 잘한다. 특허를 좀 충분히 가지고 있으면 사박이 좋다. 생이불류. 특허는 계속 만들기는 하되 그걸 영원히 보존하려고 생각하지 마라. 자, 그럼 여기까지 오늘 마무리하시고 저는 여기서 그러면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